안녕하세요, 여러분. 잘 지내셨나요?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아요. 제가 그동안 머리도 좀 바꾸고 런던에서 지냈어요. 일 때문에 런던에 갔는데 친구도 만날 겸 날씨도 즐길 겸 다녀왔어요. 사실 한국에 있으면 영어를 자주 쓰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솔직히 런던에 오랜만에 가게 돼서 좀 걱정됐어요. 왜냐면, 내가 영어를 다 까먹었으면 어떡하지?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,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사실 듣기를 제일 걱정했는데, 다행히 다 알아들었어요. 제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, 저는 2019년에 런던에 있는 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웠어요. 많은 분들이 제가 호주 억양이 있다고 하는데, 사실 저는 호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영어 선생님들이 다 미국 사람이었거든요. 그래서 한국 억양, 미국 억양, 런던 억양이 다 섞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억양이 중요한 것보다 내 이야기를 어떻게 잘 전달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제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했는지 공유해 보려고 해요. 보통 속도로 얘기할 건데요. 듣기 연습이랑 쉐도잉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자연스럽게 말해 볼게요. 이 영상은 팟캐스트에서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. 혹시 지금 내가 어떤 한국어 레벨인지 궁금한 분, 아래 링크에 레벨 테스트 있거든요. 무료예요.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사실 제가 영국에 가기 전에, 기본 영어는 할 수 있었어요. 뭐, Hi, how are you? I'm fine, thank you. 뭐, 이런 기본적인 거, 뭐, 주문하는 거, 이런 거는 다 할 줄 알았거든요. 학교에서 배웠으니까요. 그래서 영국에 가기 전에 뭐 기본적인 거는 다 준비했다고 생각했어요. 혼자서 공부도 했고, 그 다음에 뭐 영국 드라마도 많이 봤고, 표현도 많이 많이 외우고 듣고 또 공부했어요. 그래서 준비됐다고 느꼈거든요. 근데 영국에 도착해서 그 입국 심사대에서 이제 그 심사관을 만나면서 처음 입을 열었을 때 제가 계획한 대로 말이 하나도 나오질 않더라고요. 제가 배운 영어랑 그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영어가 완전히 달랐거든요. 한국어 배우면서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나요? 단어는 아는데, 문법도 알겠는데, 막상 진짜 대화가 시작되면 뭔가 와르르르르르르르 무너지는 느낌. 오늘 그 얘기 한번 같이 해볼게요. 저는 한국에서 미국 영어를 배웠어요. 수업도 미국 스타일로, 교재에 나오는 영어도 다 미국 스타일이었고, 선생님도 다 미국 사람들이었고, 또 제가 봤던 드라마나 영화도 거의 대부분 미국 거였어요. 그래서 영국에 가기 전에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범죄물이나 뭐 추리극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나오는 셜록 홈즈를 몇 번씩 봤어요. 영국 드라마잖아요. 그래서 영국 억양도 익히고 영국에서 쓰는 표현들도 배우려고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. 학원에 가기 전에 이 정도면 준비된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였어요. 이제 영국에 처음 도착하고 사람들이 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을 때 기본적인 거는 다 알아들었거든요. 근데 뭔가가 좀 달랐어요. 일단 억양이 다른 건 알고 있었거든요. 셜록도 봤으니까. 근데 드라마랑 실제로 일상 대화가 좀 많이 생각보다 달라서 깜짝 놀랐어요. 드라마에서는 발음을 되게 또렷하게 해주잖아요. 근데 진짜 대화에서는 빠르게 말하고 단어를 가끔 이렇게 뭉개고 줄이고 좀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.
그리고 좀 표현들도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, 처음에.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밥 먹었어를 영어로 하면 Did you eat yet? 뭐 이런 표현이라고 배웠거든요. 근데 영국에서 자주 들은 건 Have you eaten? 뭐 이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배운 거는 Did you eat yet? 이 표현을 많이 배웠으니까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들리고 또 그거를 쓰는 것도 좀 어색하더라고요. 사실 이 표현은 제가 뭐 온라인 수업, 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상태로 이제 영국에 갔었기 때문에 좀 새로웠죠. 그리고 그때 이런 거를 좀 느낀 것 같아요. 수업에서 배운 영어가 틀린 건 아니지만, 진짜 사람들이 쓰는 그 언어가 따로 있구나. 이런 거를 좀 느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영국 런던에서 어학원을 다녔는데, 문법도 배우고, 그 다음에 문장도 다 같이 만들고, 뭐 재밌는 게임도 하고, 이렇게 했었어요. 근데 좀 말하기 연습이 부족해서, 사실 어학원을 다니면서 말하기 실력이 많이 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제 학원에서 이탈리아 친구들이랑 좀 친해졌어요. 그래서 그 이탈리아 친구들도 저랑 영어 실력이 좀 비슷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제 학원 끝나고 나서 스터디 그룹 느낌으로 만들어서 저랑 또 다른 한국 친구 그리고 3명의 이탈리아 친구들이랑 같이 매일매일 영어만 말하기, 한국어 금지, 이탈리아어 금지 이렇게 해서 영어 말하기 연습을 매일매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말하기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. 사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.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들, 이게 다 한국어 배우는 여러분들 얘기랑 같은 느낌일 것 같거든요. 여러분도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잖아요. 드라마 보고, 뭐 유튜브 보고, 예능 보고, 또 노래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국 사람이랑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. 사실 제 학생들한테도 많이 듣는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, 뭐 문법 이런 거 다 알지만 진짜로 한국 사람이랑 얘기하게 될 때 그 현지인, 뭐 원어민들이랑 얘기하게 될 때 이렇게 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 느낌을 런던에서 정확히 느꼈거든요. 제가 배우고 제가 기대한 영어랑 진짜로 듣는 거랑 이제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상황이 저를 이렇게 얼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 갭이 생기는 이유를 3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. 첫 번째, 배운 한국어랑 또 쓰이는 한국어의 온도 차이인 것 같아요. 책에서 배우는 한국어는 대부분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들이잖아요. 근데 실제 대화에서는 조금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, 책에서 직업이 뭐예요? 라고 물어보지만 제가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무슨 일 하세요? 이렇게 더 자주 물어보고 이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그래서 틀린 건 아니에요. 직업이 뭐예요? 이 표현이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더 딱딱한 느낌? 그래서 무슨 일 하세요? 이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럽고 진짜 대화하는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말하기 연습 기회가 없습니다. 네, 새로운 표현을 배워도 그걸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내 걸로 만드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뭐 아니면 문장을 만들고 쓸 때는 쉽게 나오지만 막상 말을 하려고 하면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사이에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세 번째, 맥락이 없어요. 아니, 이 표현 아세요? 한국어 배우면 아니는 그냥 no라고 배우잖아요. 근데 한국 사람들이 대화할 때 아니를 얼마나 자주 쓰는지 아세요? 아니,
아니 있잖아.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아니 근데 어제 아니 근데 내일 아니 근데 주말에 어디 갈 거야? 이렇게 부정의 의미가 없이 그냥 대화를 이어가거나 뭔가 강조할 때도 써요.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좀 뭔가 어색해요. 아니가 없이 대화를 시작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책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잖아요. 근데 이제 실제로 대화할 때는 이런 게 가득하답니다. 네. 영국에서는 you're right 이 표현을 진짜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사실 제가 책에서 본 적은 없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 제가 you're right 들었을 때, 내가 괜찮은 걸 왜 물어보는 거지? 이렇게 생각했었어요. 그래서 그 표현이 언제 쓰이는지, 어떻게 자연스럽게 쓰이는지,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런던에 다녀와서 어떻게 영어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음이 좀 또렷하고 저랑 좀 성격이 비슷한 사람의 인터뷰 영상을 많이 봤어요. 제가 런던에 가기 전에 영어 공부할 때는 이제 엠마 왓슨 언니의 인터뷰 영상을 정말 많이 봤어요. 발음 진짜 명확하고 그리고 좀 제가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배려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말하고 그래서 따라하기 좀 쉬웠어요. 그리고 좀 말투도 좀 조곤조곤하게 말해서 너무너무 도움이 됐습니다. 그리고 이거 조금 TMI인데 제가 런던에서 뷰라는 영화관에서 일했거든요. 거기에서 일했을 때 엠마 왓슨 언니를 실제로 만나게 됐어요. 제가 이제 영화 티켓을 확인해주는 사람이었는데, 내가 TV에서 많이 보던 사람, 내가 뭐 유튜브에서 많이 보던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, 어머나? 내가 저 사람을 어디서 봤지? 이렇게 생각해 보고 얼굴을 보니까 엠마 왓슨 언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영국에 오려고 언니 영상 많이 많이 보고 연습하고 뭐 진짜 너무 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. 네.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국어도 본인이 듣기 편한 사람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발음이 또렷하고 말이 막 빠르지 않은 사람이면 더 좋고 인터뷰 영상이면 더욱 좋아요.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렇게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. 아마 쉐도잉이라고 다 아실 것 같은데 발음이랑 이제 리듬을 몸에 익히고 또 내 입에 익히면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거죠. 두 번째로는 이제 말하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. 저는 이제 헬로우톡 많이 사용했었거든요. 일단은 그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, 틀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.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, 저도 영국에서 매일매일 틀렸어요. 뭐, 발음도 틀리고, 가끔 제가 새로운 단어를 보면, 읽기 힘든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. 그래서, 에? 이게 맞아?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고, 그리고 또 그 원어민 친구들한테 이제 도움도 받고, 그래서 뭐 표현도 이상하게 쓰고, 문법 다 이상하게 쓰고,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또 제 친구들은 저를 이제 도와주거든요. 제 영어를 이제 고쳐주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내가 실수를 해도 이 사람들은 내 영어 실력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. 그래서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.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계속 물어봤거든요. 이거 이렇게 쓰면 괜찮아? 뭐, 그거 다시 말해줄 수 있어? 이렇게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샌가 제 머릿속에 이제 새로운 지식들이 이렇게 쌓이더라고요.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누구 영상을 보면 좋을지 추천해 드릴게요. 쉐도잉 연습할 때 중요한 건 좀 발음이 또렷하고 말이 너무 빠르지도 않은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. 여자들 중에서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
위주로 제가 고른 것 같은데, 저는 박보영 언니, 김태리 언니, 뭐 김유정 씨, 또 송혜교 언니, 뭐 박은빈, 강민경 이런 분들의 인터뷰 영상이나 아니면 브이로그 같은 거를 보는 걸 추천해요. 발음도 정확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조곤조곤하고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저도 즐겨보는 영상들의 사람들입니다. 그리고 남자 배우나 연예인은 사실 저도 잘 몰라요. 그냥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, 뭐 듣기 편한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인터뷰 영상 보고, 그 다음에, 브이로그 영상, 뭐, 이런 거를 자주 보고, 그 표현이나 그런 말버릇을 하나씩 따라 해보면 그게 쌓이고,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 말들이 나오는 날이 올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의 인사이트는 무엇입니까? 언어를 공부하는 거랑 그 언어를 말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갭이 실패가 절대 아니에요. 완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. 저한테도 그랬고, 그리고 제가 영어를 말할 때도 그렇고, 뭐 이탈리아어 공부할 때도 그렇고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도 아마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전혀 뭐 실패를 한다거나 뒤처지거나 하는 게 절대 아니랍니다.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말한 뭐 표현이나 단어들 이런 거는 아래 노션 헙에 제가 정리를 해두었어요. 그래서 노션에 가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또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혹시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시면 헷갈리는 문법이나 뭐 뉘앙스들 이런 거를 댓글에 알려주세요.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영상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혹시 한국어 레벨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 레벨 테스트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봅시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주에 만나요.